혹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의 부를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소위 금융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대중의 돈을 가져가는지, 그 아주 치밀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양털깎기 사이클의 작동 원리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질문이죠. 우리 모두 성실하게 저축하고 또 경기가 좋다는 뉴스에 용기를 내서 투자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꼭 위기가 터지고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마치 잘 차려진 잔치상인 줄 알고 신나게 들어갔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가 바로 그 상 위에 올라간 메인 요리였던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요, 이게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게임의 진짜 규칙을 몰랐을 뿐이에요. 자, 이 모든 현상의 한가운데에 바로 양털깎기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음모론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수도 없이 반복된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 그 자체죠. 여기서 목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처럼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들을 말하고 양은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대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순진한 양이 아니라 이 게임의 판 전체를 읽는 현명한 플레이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게임에서 계속 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 실제로 어떻게 이전되는지 그 4단계 사이클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끔찍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지 살펴본 뒤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뒤집고 우리가 늑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이 잔인한 사이클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그래서 예측까지 가능한 패턴이라는 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929년 대공황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버블까지. 시대도 기술도 다 변했는데 부가 이동하는 이 4단계의 패턴만큼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사이클의 시작은 바로 쉬운 돈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이전 위기로 망가진 경제를 살린다는 아주 좋은 명분 아래 목자들,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대출이자는 역사상 가장 싸지고 미디어에서는 연일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죠. 이때 대중들은 빚이라는 달콤한 꿀단지에 빠져들면서 말 그대로 살이 통통하게 찌기 시작합니다. 양털을 깎기 좋게 말이죠. 이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 양몰이 개요카를 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다르다를 외칩니다. 옆집 김대리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인생 역전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사람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 탐욕의 가장 꼭대기에서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평생 모은 돈에 빚까지 끌어다가 말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의 규칙이 180도 바뀝니다. 모든 얀들이 우리 안에 갇혀서 털이 무성하게 자랐다고 판단되는 순간 목자들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죠. 참 아이러니한 건요. 자기들이 돈을 풀어서 만든 인플레이션을 갑자기 새로운 적으로 선포하고 그걸 잡아야 한다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계획의 하이라이트인 부의 수학 단계가 시작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최고점에서 무리하게 빚을 냈던 사람들은 이자 폭탄과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자산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기다렸다는 듯이 현금을 두둑이 쌓아놓고 있던 엘리트들이 나타나서 피 묻은 우령 자산들을 말 그대로 헐값에 주워 담는 거죠. 이렇게 부의 대이동은 원박하게 마무리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한 패턴인데 왜 이렇게 똑똑하고 성실한 수많은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그렇고요.
둘째,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심리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쓰는 돈 그 자체에 있습니다. 1971년 이후로 우리가 쓰는 돈은 더 이상 금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돈은 본질적으로 빚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졌다가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오면 경기가 나빠지는 이런 붐과 버스트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인 거죠. 이런 시스템 위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과 공포죠. 사이클의 꼭대기에서는 더 오를 거야 하는 탐욕에 눈이 멀고, 바닥에서는 이제 다 망했어 하는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내던집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대중의 이 예측 가능한 감정 변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걸 완벽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사람들,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 수도꼭지를 잠글지 미리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야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알잖아요. 이미 한참 늦은 거죠. 그들은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는 소음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잔인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돈 좀 잃고 마는 그런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양털 깎기 사이클은 우리 사회에 아주 깊고 치명적인 세 가지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극심한 부의 양극화, 중산층의 부채 노예화,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붕괴죠. 이걸 레칫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레칫이라는 공구가 톱니바퀴를 한쪽으로만 돌리잖아요. 부도 똑같습니다. 위기 때마다 부는 위로만 쫙 빨려 올라가고 다시는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결국 사회는 극소수의 자산가 계급과 평생 일해도 자산을 갖기 힘든 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중산층에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덫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고 집값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갇히 너겁니다. 더 이상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평생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일하는 현대판 부채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암울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 더 이상 착취당하는 순한 양이 아니라 이 사이클을 역으로 이용하는 늑대가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한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게 그냥 멋진 격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양털 깎기 사이클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원칙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리와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는 양이 아니라 외롭더라도 무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늑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핵심 전략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자가 되는 것. 둘째, 사이클의 신호를 스스로 읽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옹감에는 쇠사슬인 부채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실천 방법입니다. 모두가 가지아를 외치면서 축제를 즐길 때 우리는 조용히 빚부터 갚고 총알, 즉 현금을 모으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락해서 거리에 피가 낭자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량자산을 내던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현금으로 사냥에 나설 시간인 거죠. 물론 그러려면 남들이 보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우리만의 나침반이 필요해요. 먼저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경기 부양, 완화 같은 단어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파이팅, 긴축 같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 파티가 끝나가는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둘째,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시장 심리 지표를 보세요. 지수가 극단적 탐욕을 가리키면 시장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과열됐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꿀팁인데 칵테일 파티 지표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종목 추천을 한다? 아, 이제 슬슬 꼭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톨깎기라는 어쩌면 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세상에 숨겨진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시스템의 무지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부를 지킬 수 있는 금융 주권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식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과연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